주제로 성인 교정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성인 교정과 청소년기 교정 차이를 이렇게 보자면은 성인 교정은 조금 더 이제 제약점이 사실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인들은 뼈가 다 완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치아도 그 나름 상황에 맞춰서 서로 교합이 그 성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교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체가 강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정 치료는 잇몸뼈와 치아만 있으면은 교정이 다 돼요. 치아가 다 움직여. 그리고 진짜 치아가 움직이는 그런 양은 사실은 어디든지 치아를 다 움직여서 갖다 놓을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위치로는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성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뼈도 얘기하자면은 좀 더 성인에 비해 가지고 말랑말랑하고 치아들이 좀 더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이용해서 턱뼈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턱뼈 사이즈가 잘 맞아야지 교정도 쉽고 더 빨리 편하게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성인인 경우엔 이미 뼈가 완성이 돼 있잖아요.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뼈 크기의 차이 때문에 원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뼈가 상대적으로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맞는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성인이라도 거의 대부분 원하는 위치에 부정교합 상태를 맞춰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성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점이 골격적인 구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모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치아만 단순하게 비뚤어지거나 교합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성인도 청소년이랑 차이 없이 맞춰드릴 수는 있고요. 대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도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감싸고 있는 섬유 조직 같은 그런 부분들이, 비율을 들자면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서 고무줄이 당기면 늘어나지만 이렇게 확 놔버렸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일찍 교정 치료를 하신 분들은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더라도 그 양이 미미한데, 성인은 좀 더 쉽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위치에서 유지하려는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단점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실제로 성인이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천천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 같은 게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사실은 있을 수 있죠. 성인 교정도 충분히 적절하게 교정 치료를 하시면은 모든 형태의 부정교합을 교정 치료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시간, 비용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성인분들이 더 이렇게 청소년기, 성장기 그런 어린이들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시간적인 제약을 더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치아 이동도 더 느리고 이제 재발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아 이동하는 거 이외에 또 유지를 하는 기간도 오히려 성인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감수를 하실 수 있다면 교정 치료에 대해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성인들이 교정 치료를 하는데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인 교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성인분들 중에 잇몸이 나빠가지고 이를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청소년들보다 많이 있겠죠. 근데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치아를 움직여서 나머지 이를 발치하고 난 공간을 치아 이동으로 이렇게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면은 이를 발치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개수도 사실은 줄여드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교정 전문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도 교정과 의사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라. 이게 저의 그 조언이라면 조언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이제 치아 교정이 좋은 점이 있죠. 만약에 이제 정말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자기 치아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 빠진 부분을 수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사실은 그 뭐 마치 영구적인 것처럼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지만 임플란트에는 수명이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물 반응이 사실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이물 반응이나 면역 반응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몸이 임플란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명이 사실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5년이에요. 수명 5년.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률 90몇 프로, 이게 보통 발표하는 그 케이스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95%의 확률이라고 그러면 5%는 5년 이내에 사실은 실패를 하고 뭐 다시 식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95% 부분에서는 10년 이내에 그 임플란트를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율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를 제대로 움직여서 수복을 해놓는 경우에는 이거는 평생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수명이 대략 평균 한 10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이제 길게 사용을 하시면 임플란트를 얼마든지 다시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임플란트에 비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교정 치료를 한 치아는 오히려 수명이 임플란트보다 몇 배 이상 더 길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쓸 수도 있어요. 또 저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임플란트는 원래 내 몸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깨림직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그 치아를 움직여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엉뚱한 남의 게 몸에 붙어 있는데 최근에 이 환경 문제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 흡수를 해서 그게 이제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뭐 물론 이제 한 1960년, 70년 정도부터 들어왔으니까 한 50년 이상 물론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 이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00% 다 그 스크리닝이 돼서 사라졌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질감이 임플란트보다 사실 훨씬 더 적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 자체가 임플란트는 뼈에 바로 임플란트의 티타늄 성분이 뼈에 칼슘과 결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씹는 저작압에 대해서 통증도 사실은 느낄 수가 없고요. 힘을 버퍼링하는 느낌이 또 없어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기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도 잘 못 닦으면 임플란트 주변 치주염이 생겨요. 그러는데 임플란트 주변 치주염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가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도 아픈 줄 모르고 쏙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아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이제 치근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섬유 조직인데 거기에도 신경세포가 같이 위치해가지고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딱딱한 게 가해지면은 그 부분에서 반사작용 같은 게 나타나서 이렇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 회피하려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통증 같은 거 당연히 느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치아가 망가지는 것보다
이제 임플란트만 가지고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치아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스스로 사실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본다기보다 신경이 알려주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나빠지더라도 그걸 쉽게 이제 사람들이 캐치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 점에서 자연치를 만약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자연치가 훨씬 구강 건강에 사실은 좀 더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상황마다 다 틀린데 치아가 움직여가지고 위치를 시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똑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 인지를 못하시고 지나가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일반인들은 관심조차 사실은 없으실 텐데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부분에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자면 쇠말뚝이 박혀 있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쇠말뚝이 박혀 있는 거죠. 임플란트는 뼈하고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임플란트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빼지 않고서는 그 부분으로 자연치들을 움직일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쇠말뚝을 사실은 적당하게 피해서 그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치아를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황당한 그런 경험을 사실은 겪은 적이 있는데 뭐 벌써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얘기지만은 입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성인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를 빼버리고 겹쳐져 있는 부분에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다 임플란트를 해버리신 거예요. 임플란트 받기 전에 이제 그 부분에 이들이 많이 비뚤어져 있어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빼고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다음에 교정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교정 치료를 한다면 그 임플란트를 빼고 그 공간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정 치료를 했으면 딱 좋을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임플란트 가격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뭐 한 대 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이 했을 그런 시절인데 그거를 4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교정과 의사한테 먼저 오셨으면 딱 이를 발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치료비보다도 임플란트한 치료비 반 정도 가격의 교정 치료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 사이도 사실은 굉장히 좁아가지고 임플란트를 빼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환자분한테 임플란트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정 치료를 못 하시고 그냥 있는 대로 사시겠다고 가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받으시던 안 받으시던 뭐 간에 이게 교정 치료로 개선이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도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나쁘실 거는 사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돼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교정 치료 자체를 설계를 하죠, 대부분. 이가 나빠진다는 거는 이제 딱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는 이가 썩거나 이 자체 구조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치아 자체의 순수한 물리적인 손상, 그리고 또 2번째는 잇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 이렇게 2가지를 사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성인들은 치아가 깨지면 깨지지 잘 썩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치아는 이제 원래 만들어질 때 이 치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그러니까 세포 있죠, 세포가 치아의 겉부분을 만들어내고 후퇴를 하면서 제일 표면에 있는 쪽에 어느 정도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성 성분을 남기고서 그 세포들은 죽어서 없어지는 세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제일 단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포에 남은 잔여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치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뭐 어렸어도 이제 딱딱하긴 딱딱하지만 일생 중에는 사실은 제일 물렁물렁한 순간이라고, 바로 나오자마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빠져나가고 침에 섞여 있는 이제 무기물하고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소라든지 뭐 입에 뭐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남아 있었다면 단백질 유기물질 성분은 빠져나가고 무기물로 이렇게 대치가 되면서 치아들이 점점점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성인은 25세 이상이 되면은 썩는 그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이는 안 썩는다고 사실 보시면 돼요. 교정치료 하는 동안에 성인들은 정말 그 너무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아주 너무너무 드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가 사실은 썩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인들은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장치를 붙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칼슘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어린이들의 양치질 잘 못하고 관리가 잘 안 돼 있을 때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는 일들을 이렇게 걱정하셔야 될 문제지, 성인들은 일단은 충치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생길 가능성은 글쎄 뭐 한 10명 하면 한 명 하나 정도 생길까, 그 정도로 이렇게 충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안 하시고 교정 치료를 하셔도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치질 잘 안 되면은 잇몸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는 안 썩지만 그래도 양치질을 잘 하셔야지 되죠, 교정 그 성인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무조건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가능하신데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이게 교정 치료가 안 되는 제약점이 될 수는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덜 와도 되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뭐 이제 주기 자체는 이제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급하게 뭐 이렇게 일이 생기셨거나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은 이제 조정을 좀 하셔도 돼요. 이게 무조건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두고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치아가 움직일 수 있으면 다 교정 치료가 되는 건데, 치아는 나이하고 사실은 관계없이 잇몸뼈하고 치아만 있으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그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느냐의 이제 차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치아하고 잇몸뼈하고 사이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근막이라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포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이게 이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치아에 힘을 주면은 힘을 받는 쪽에는 이제 흡수가 되고, 이제 힘이 당겨지는 쪽에는 뼈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 현상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 뼈를 만들고 흡수하는 세포의 활성이 사실은 더 좋고요. 어르신들은 활성이 사실은 더 적은 거죠. 뼈가 안 만들어지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흡수만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는 이제 이론상인 제약은 없는데, 뼈의 활성이 떨어지는 만큼 치아가 좀 천천히 당연히 움직이겠죠. 저희 환자들 중에 70대인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러니까 거의 한 70대 초반 정도까지. 예. 치아가 다 건강하신가 봐요. 아, 임플란트나 이제 이런 게. 그거
보다는 너무 젊으셨을 때 치아를 방치를 해가지고 틀니조차 할 수 없게 치아 교합이 너무 안 좋아지. 그래가지고 교합이 앞니 부분이랑 어금니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틀니도 할 수 없고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돼버려서 이 앞니 부분이랑 어금니 부분에 이 단차를 없애느라고 교정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차를 없애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임플란트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틀니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는 하셨을 건데 제가 이제 교정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일을 해놓으시는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나중 결과는 이제 확인은 하지는 못한 게 좀 그렇지만은 뭐 연령에 따라서 교정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이하고 잇몸이 있으면은 전부 다 됩니다. 이제 그건 사실 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랬고 뭐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이를 보통 깎아가지고 높이를 다 낮춰서 만들어 버려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단차를 줄여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흔하지는 사실은 않은데 이거 아주 드물게 이렇게 보통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교정 치료를 부담스러워 하시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70살 넘으신 분들도 간혹 교정 치료를 하시기는 해요.